V쇼조의 비즈니스 모델은 버튜버가 아바타 및 플랫폼 채널의 권리를 갖고 에이전시가 보조한다였습니다. 이 모델은 아바타와 채널 IP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인기 버튜버를 끌어들였고, 실제로 파산 이후에도 8개 멤버들이 바로 개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매출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자금난을 초래했습니다. V쇼조는 약 $1,100만 투자받았으나 아이언 마우스의 도네이션 유용까지 저질러야 할 정도로 현금이 고갈돼 있었습니다. V쇼조 사태를 단순히 미국 회사 하나의 실패로 치부해버리면 한국 버튜버 시장은 동일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드러낸 문제들은 한국에서도 이미 목격되고 있거나 곧 현실화될 위험 요소들입니다. V쇼조 사태는 에이전시 모델에 대한 검증을 촉발했습니다. 대규모 계약 종료는 단순 개인 문제보다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고, 버튜버가 IP를 소유하고 에이전시는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모델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실행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팬과 크리에이터의 에이전시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업무 대행을 넘어 전략적 커리어 지원, 팬 커뮤니티 관리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버튜버 우선핸드 존중을 내세운 자금 조달 쇼핑주의. V쇼조는 버튜버 우선주의와 IP 존중을 내세웠지만 매출 기반이 부족하여 자금 흐름이 엉망이었습니다. 한국에도 팬과 크리에이터를 위한다는 문구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시장 규모를 과대평가하고 확장에만 몰두하는 스타트업형 버튜버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무관리나 수익 모델 없이 IP만 확보하려는 이런 회사들은 V쇼조와 비슷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네이션 유용과 팬 자본 착취에 대한 경계심. 한국 버튜버 회사들도 팬 미팅, 방송 등을 통해 적지 않은 도네이션을 얻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유사한 도네이션 유용 사건이 발생한다면 팬덤이 등을 돌리고 대규모 불매 운동이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버블과 구조조정. V쇼조의 비즈니스 모델은 화려했지만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인재 영입과 신사업 확장은 재무 기반을 갉아먹었습니다. 한국 시장은 아직 작은 규모지만 대기업 스타트업 할 것 없이 버튜버 사업에 뛰어들면서 유사한 버블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 계획과 리스크 관리 없이 IP 확보와 화제성에만 집착한다면 미국에서 본 그대로 단기간에 대량 퇴사와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입니다. IP 소유권 분쟁의 격화. V쇼조의 장점 중 하나는 크리에이터가 캐릭터와 채널의 권리를 소유하도록 했다는 점으로 덕분에 멤버들은 회사 몰락 후에도 곧바로 개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회사 소유권 모델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태 이후 크리에이터들은 IP 소유를 요구하며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이전시가 IP를 통제하려 한다면 갈등이 심화돼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팬덤의 힘과 불매 리스크. 한국 팬덤 역시 팬카페와 커뮤니티를 통해 기업을 적극 감시하고 있으며 윤리적 문제가 드러나면 조직적인 불매와 보이콧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팬덤에만 의존한다면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함정. V쇼조는 미국과 일본 지사 간의 소통 구조, 문화적 법적 차이로 인한 운영 혼선을 겪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일본 북미 진출을 추진할 때 현지 법규 준수와 조직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도네이션 유용이나 미지급금 문제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독립 크리에이터 강화와 에이전시 구조 조정. V쇼조 사태 후 많은 크리에이터가 소속사 없이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개별 크리에이터가 플랫폼과 팬덤을 직접 확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에이전시의 필요성을 약화시킵니다.
에이전시는 단순한 브로커 역할에서 벗어나 압도적인 서비스 품질과 안정적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